안녕하세요. 오늘의 절세 방법 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매매 수수료 아니면 소개비 이런 것과 다르게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라고 따로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반영이 되는지, 즉 비용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동산 컨설팅 비용들이 많이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비용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판례나 예규의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한번 세 가지 정도로 이 판단 기준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취득과 양도, 그 매매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그 물건에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 계약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존재하는가, 계약서의 문구는 실제로 어떻게 이 연관성을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 금액, 부동산 컨설팅 비용의 총 금액이 통상적인가, 사회 통념상 그런 부분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서 필요경비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는 비용의 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계약서 작성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신고 대행료와 같이 양도 취득할 때 실제적으로 그 계약 자체에 붙어있는 그런 비용들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개비, 이 부동산을 소개했을 때 주는 비용도 통상적인 범위라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입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실제로 지출되는 명도비 같은 부분들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예규 판례에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부동산 컨설팅 비용 항목 중에 상권 조사를 한다거나 매매 지가 상승되는지 그런 분석을 한다던가 어떤 매매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합의 없이 포괄적인 컨설팅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거나 해당 물건에 대한 마케팅, 홍보 혹은 모델하우스 홍보처럼 그런 홍보적인 비용들 이런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을 생각을 해보자면 그 양도 취득의 물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직접 관련성이 있냐 이 부분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그러면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취득이나 양도가 발생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서 소개를 안 했으면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신고 대행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런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지 비용 인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통상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어떤 중개 수수료나 소개비 명목, 통상적인 한도 내에 그런 부분들만 되는 게 아니냐 비용 처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건 또 아닙니다. 이제 명확하게 어떤 증빙들을 그리고 그 증거들을 항상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지출할 때 모아두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이 연관성을 어떻게 입증시킬 것인지 생각을 한 다음에 지출을 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로는 그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쓸 때 양도 혹은 취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을 기재를 꼭 해두세요. 가격 협상이라든지 매매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매 계약서상 특약 부분을 유리하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가격 협상 시 어떻게 그 유리한 조건을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혹은 명도 이행 지원처럼 실제적으로 보이는 애매한 부분 말고 실제로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해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지출 증빙은 당연하고 그 업무 일지라던가 회의록, 이메일 같은 부분을 한 세트로 준비를 해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도나 취득을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 부분이 지출이 된 거고 어떻게 인건비가 나간 건지 보이겠죠?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서를 설득하기도 쉽고 나중에 심판원에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이 부동산 컨설팅 비용을 통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생겼는지, 즉 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이 거래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넷째, 하지만 이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요건들을 다 갖췄더라도 이 부분이 통상적인 그 사회 통념상 금액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세무서에서는 이거 너무 과다하다, 전체 다 부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통상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통상성을 갖추려면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이 청구가 되는지 그런 것도 그 컨설팅 회사에 요청을 해두시고 증빙으로 받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예규 판례들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례에서는 양도가액의 10%를 부동산 컨설팅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좀 과다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전체 다 부인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금액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거래 상대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지급한 컨설팅비
이런 비용도 부인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중개에 대한 기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부인당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 상대가 정해지기 전에 되는 게 근데 사실상 당연하겠죠. 뭐 거래 상대방이 정해졌다는 것은 이미 그 가격도 정해졌다는 것이고 유리하게 뭐 판을 짜거나 어떤 컨설팅을 받을 만한 요소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이 컨설팅 보고서에 근거를 해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런 식으로 매매 계약서가 실제로 있는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도 부동산 컨설팅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왜 이게 지출을 했어야 했는지 그런 지출 내역이나 그런 계약서가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업무일지나 이메일 혹은 이런 거래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참여를 했고 이걸 어떻게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냈는지 실제로 컨설팅이 이뤄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증빙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주 좀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부동산을 실제로 개량하거나 용도를 변경한다거나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 부동산에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컨설팅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자본적 지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포괄적으로 뭐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다 해서 그냥 청구되는 금액 그대로 줘버리고 계약서에는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비용마저 부인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항목들 그리고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숫자들 그리고 그런 항목들을 지출한 어떤 뭐 사진들이나 실제로 업무를 이행한 업무 이행 부분들에 대해서도 증빙을 남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개 수수료에 관한 건데요. 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냐 아니면 뭐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의 부동산 뭐 중개 법인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해서 든 비용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잘 들으셨나요? 최근에 포괄적인 그런 부동산 컨설팅 비용 처리해서 부인당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를 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아직 부동산 컨설팅 비용 지출을 안 하셨다면 그 컨설팅 회사랑 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